판교 출신 최연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저는 성남에서 성장한 성남 세대로서 성남의 지속 가능을 위해 자족 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의정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도시의 자족 기능이란 재정 자립도를 말하는 것이고 결국 지방세 수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2019년 삼평동 61번지에 우수한 첨단 기업을 유치하고자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통과를 위해 앞장섰고 NC, 삼성물산, 미래에셋, 지방행정공제의 사자가 구성한 NC 컨소시엄을 유치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얼마 전 NC 컨소시엄이 삼평동 641번지에 1조 8,712억 원을 들여 연면적 33만 제곱미터, 지하 9층, 지상 14층 규모로 연내 착공한다는 소식을 보도를 통해 접했습니다. NC 컨소시엄이 착공에 들어가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12조 5천억 원, 매년 500억 원 내의 지방세 수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불보듯 뻔합니다. 이와 함께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에 따른 세 수입으로 지하철 8호선 판교 모란역 연장과 성남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판교 트램 건설에 사용하겠다고 성남 시민께 약속하였고, 이를 지키고자 삼평동 641번지 재정을 철도 사업에 투입하기 위해 저는 성남시 철도건설 기금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께 약속드린 대로 경기도 교육청이 포기한 판교 학교부지 세 필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수조 원의 성남시 자산가치를 확충하였으며, 앞으로 학교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그 가치는 훨씬 더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삼평동 재정을 활용하여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 부족한 주차장 확충에 투입함으로써 성남시 재정에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자 매진했습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저는 삼평동 641번지 기업 유치와 함께 제7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의해 5차례에 걸친 보류 및 부결로 정치 없이 표류하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2018년 시정질의를 통해 성남시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백현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2019년 백현지구 도시개발 사업 기본 구상 및 구역 지정을 위한 전차 영역 보완 영역비 1억 9,400만 원을 확보하며 재추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 영역 결과를 토대로 2020년 2035 성남시 도시 기본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아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을 수립 고시함으로써 백현마이스 사업구역을 9만 제곱미터에서 12만 제곱미터로 확대하여 사업성을 대폭 높임으로써 지난 5월 체결된 백현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6조 5천억 원대의 사업으로 키우는 데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는 당초 토지 출자 방식으로 추진되었던 백현마이스 조성 사업을 토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공개 제안하며 토지 매각을 위한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가결을 통해 타당성 조사 영역과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생략됨에 따라 약 2년간의 사업기간 단축, 시 등록세, 각종 수수료 등 시민열세 수백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전시 컨벤션과 공공지원 시설 등의 기부 체납, 스케일업 플랫폼 조성, 5성급 관광호텔 유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는 더하여 백현지구에 입주할 스케일업 기업들의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기업을 함께 유치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백현마이스 토지 매각 사업 방식에 따라 수천억 원의 성남시 세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발생할 세 수입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정을 어떻게 선순환할지 구체적인 활용계획 수립에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저는 삼평동 641번지 첨단기업 유치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 사업이 성남시와 시민에게 미칠 극히 긍정적인 효과, 즉 첨단기업과 전시 컨벤션 등 성남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누리고 사업별로 발생하는 공공기여와 수천억 원의 세액 수입,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으로 철도를 포함한 교통, 도로 등 공공인프라 구축에 재투자하여 성남시 재정에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맥락에서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사업에 대해 접근했습니다. 지난 15년간 추진해왔던 성남시와 분당 차병원과의 업무 협약에 따라 분당보건소를 신축 이전하면 보건소 부지 매각 수익과 차병원의 현금 기부 체납, 지방세 수입 등 1,400억 원 이상 현금을 확보함에 따라 시민 혈세 한 푼 들이지 않고 분당보건소를 신축 이전할 수 있고 야탑동 621번지 1원을 개발함으로써 성남시의 자선 가치 확충과 매년 수백억 원이 예상되는 생산 이발효과 1조 7,544억, 부가가치 이발효과 8,611억, 고양 이발효과, 지역 이발효과 2만 7천명 경제적 파급 효과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습니다. 반면 현 보건소 문제 신축 시 1,239억 원이라는 성문학적 시민연세 장기로에 달리 성남시에 특이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분당보건소 신축 2차 사업은 적법한 설명 절차에 따른 행정회의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설계가 20% 진행되었고 이전부지 매입이 33% 진행되어 명백한 불법적 화재가 없는 이상 사업을 증명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 외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동청 변경보다 더 나쁜 행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서는 성남시가 분당보건소 이전 신축 권한 추진이 가져올 일석삼조 4대 효과를 거듭하고 시민열세 1,239억 원 이상 상징할 납품 예상 분당보건소 건축비의 용역비 1억 1,500만 원대 반대했고 제3의 투명에 시급한 민생 안전예산 통과를 위해 무대에 처리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를 못하고 두 달간의 파행이 이어졌고 결국 여러 회 떠밀려 지난 10월 13일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여야가 사이좋게 사정들을 던지며 분당보건소 건축계획 용역비 1억 1,500만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왜 성남시 의회가 두 달이나 파행을 했습니다. 분당보건소 신축 권한 추진이 가져올 일석삼조 4대 효과를 거둬차고 시민열세 1,239억 원 이상 상기한 납품회사 분당보건소 건축기획 용역비 1억 1,500만 원을 확정하고자 파행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 명분도 시민을 위한 시위도 다 이런 납품회사는 분당보건소 건축기획 용역비 통과로 성남시 의회는 시중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압박도 못하는 시의원들 덕분에 민생 안전예산 투입이 무뎌짐으로써 결국 모든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민은 성남시 의회에 늦어진 추정예산 통과에 따른 불편과 납품예산 통과를 똑똑히 기억하고 그에 따른 의무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우리 스스로 가슴에 깊이 새기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네, 분당한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벌써 100년 한 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박진년 충분의 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